달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0일에는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을, 11일에는 화원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안건 의결했습니다. 달서구 재가노인 복지협회는 9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달서구 재가노인 돌보 종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풍양교 대성전에서 지역 유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축의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성서 지역발전에는 9일 달서 새마을 금고 본점 회의실에서 생활 폐기물 성서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무공수혼자회 달성군 지회는 지난 12일 달성군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6.25 참전 유공자 고민경명님, 고차봉우님, 고서각권님, 고이태성님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전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2024 대구 경북 산업안전보건의 달 포상 전수식에서 달서구와 달성군 소재 두 곳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달성군과 대구광역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 달성농협유통센터 주차장에서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10일 옛두류 정수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2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제6회 세대공감 페스티벌 통통놀이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권숙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0월 19일 오후 1시와 5시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홀에서 가족 뮤지컬 어린 왕자를 개최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기획 시리즈 인터미션 하반기 공연이 9월 21일 오전 11시에 그랜드홀 로비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9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9일부터 대곡 도원시장을 시작으로 달서구 내 6곳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으며 11일 서남신시장에서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 지역단체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해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힘을 쓰도록 여러분이 많이 응원 바라면서 이 따뜻한 명절이 달서구를 물리고 대구 전체 따뜻하고 또 보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달서구청장은 고물가로 소비 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농특산물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0일에는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을, 11일에는 화원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통환경 변화 및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달성군 직원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자율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했으며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은 온라인 배달앱 대구로를 통한 장보기를 열어 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장보기를 가능케 했습니다. 한편 최재훈 군수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나아가 편리함까지 갖춘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구 내에는 지난 1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달성구 내의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재개정 조례 규칙안 16건, 각종 동의안 등 7건, 총 23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후 의결했습니다. 주요 조례안은 서도원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 청소년 당뇨 등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입니다. 달성구 내외 제314회 임시회는 이날 안건 의결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달서구 재가노인복지협회가 9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달서구 재가노인돌봄 종사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마련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공감복지시대, 달서형 통합돌봄, 우리가 만든다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는 달서구의 노인 인구, 재정 상황, 복지 의료 인프라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 의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유공자 표창, 대회 퍼포먼스, 특강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고독사 예방 특강이었습니다. 지역 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재가돌봄 종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병규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달서구 지역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달서구 재가노인 돌봄협회는 7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명의 돌봄 종사자들이 6,64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풍양교 대성전에서 지역 유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석전대제는 최상국 청년유도회장의 집례에 따라 초원가는 최재훈 군수, 아웅가는 김은영 의장, 종원가는 박경동 유림이 맡아 거행됐습니다. 석전대제는 제사 음식을 상에 차리는 진설과 향을 피우고 제를 준비하는 전패례, 공자 등 오성의 잔을 올리는 헌례, 성현의 잔을 올리는 분헌례, 제수 음식을 나누는 음복례, 충물과 예물을 태우는 망유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의식으로 198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으며 현풍양교는 매년 봄과 가을에 공자를 비롯한 오성, 송조 사연, 동국 18연 등 옛 성현 27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은 석전대제 봉행을 통해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성현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서지역발전회가 9일 달서 새마을금고 본점 회의실에서 생활 폐기물 성서소각장 증설에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발생하는 1252톤의 종량제 폐기물 절반 이상인 655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97톤은 성서소각장 이상 호기와 달성군 방천리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각각 233톤과 364톤씩 소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 비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매립해오던 655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성서소각장 처리 용량을 증설해 성서소각장 1호기의 하루 처리 용량을 200톤에서 360톤으로 늘리고
2, 3호기를 대보수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서지역 발전회는 대구시가 성서 열병합발전소 증설 및 고압가스 배관 공사를 비롯해 최근 성서 소각장 증설 등 성서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도 악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소각시설을 증설하면 더욱 심각한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개체 사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은 200톤에서 360톤으로 지금 분명히 정설입니다. 정설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2026년도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2, 3호기도 다시 또 이 개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지금 현재 약 680여 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2배, 3배 가까이 어떤 그 양을 여기서 소각하겠다고 하는 이런 나름의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동의 과정, 논의 과정도 없이 아마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서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서 소각장 2, 3호기 보수 사업엔 1,1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 후엔 2030년부터 증설 완료된 1호기와 함께 하루 최대 680톤을 소각할 수 있는데 이는 방천리 SRF 열병합 발전소보다 많은 양으로 엄청난 오염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성서지역 발전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투명한 사업 공개와 환경오염 시설이 밀집된 성서지역의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성서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공수 훈자회 달성군지회는 지난 12일 달성군 보훈회관 대회실에서 6.25 참전 유공자 고 민경명님, 고 차봉훈님, 고 서갑곤님, 고 이태성님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전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동호 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유족회원 및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훈 대상자인 고 민경명님, 고 차봉훈님, 고 서갑곤님, 고 이태성님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화랑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인 네 분께서는 6.25 전쟁 당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했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여해주신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동호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전도수여식은 6.25 참전용사 유가족에는 자긍심과 명예를 더 높이고 국민의 호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실시됐다며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수훈자 또는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2024) 대구 경북 산업안전보건의 달 포상 전수식에서 달서구, 달성군 소재 두 곳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1일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에서 주관한 2024 대구 경북 산업안전보건의 달 포상 전수식에서 제조업 사업장 부문의 달성군 소재 경산제지가 대구시장상을, 건설 현장 부문 달서구 소재 효성중 공업 감사 미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산제지는 24시간 돌아가는 장치산업 특성상 설비에 대한 안전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직원 간 동료회를 통해 무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대법에 따라 전담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매뉴얼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143건을 발굴 조치하며 화물기사 휴게공간 및 안전대 거리대를 설치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매일 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장 아니면 현장 관리자
또 사무실 관리자와 함께 그 TBM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활동의 가장 큰 중점사항은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동료들 간의 그 동료의 팀워크,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그 의식적인 부분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해주고 불안전한 것에 대한 해소를 통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밤3 3차는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안전시공을 경영 방침으로 일과 종료 후 협력업체와 이길 작업 및 위험 요인을 체크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고부에 대한 이중 안전조치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장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과 대구광역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 달성농협유통센터 주차장에서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무상점검은 장거리 운행이 많은 가을 행락철 및 추석 귀성길을 맞아 자동차 정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동차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구광역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의 전문 정비원들은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엔진, 배터리 등을 점검한 후 현장에서 차량 점검표를 작성 교부하고 자동차 상태를 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각종 오일과 냉각수, 워셔액은 무상으로 보충하고 윈도우 브러쉬와 각종 전구류 등 소모성 부품도 현장에서 점검 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무상 점검을 받은 한 지역민은 명절을 대비해 차량 점검이 필요했는데 자동차 안전 점검과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달성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달성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가 12일 옛 두류정수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바자회를 50개의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행사입니다. 바자회에서는 생활용품, 장난감 등 후원받은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에어바운스, 꼬마 기차, 회전그네 등 체험 놀이존,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타로 등의 체험존, 각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춘 반찬 및 분식, 디저트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보물찾기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 관계자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쉼터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2일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제6회 세대공감 페스티벌 통통놀이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가족사진 전시회, 세대공감 부스 운영 등을 통해 13세대가 통합해 만남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복지관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대공감 체험 부스에서는 1세대 체험존인 떡매치기, 전통놀이, 2세대 체험존인 캐리커처 인물화, 자개 손거울 만들기, 3세대 체험존인 3D펜, 눈 마사지 등 세대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돼 행사에 참가한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 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군의원, 강성한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 최종수 관장과 복지관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니어 무용단, 달성아이빛 어린이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사와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명절 전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노인복지관이 신뢰와 소통으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노후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서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 1, 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달서구 축제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우리 구가 추구해야 할 축제다운 축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과 재미를 넘어 경제적 유발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하나의 성공적인 축제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지속적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며 지역 이미지를 정립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 주목구구식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축제는 예산과 인력 낭비, 소음 공해,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지역 축제의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 축제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23년 기준 우리 구의 주요 축제는 17건, 매년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희망 달서 대축제를 비롯해 와룡 민속 어울림 한마당, 선사 문화체험축제 등 각 동별 수많은 축제가 펼쳐지고 있지만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적은 예산의 초라한 축제와 행사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지역민마저도 축제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관광객 유도를 위한 콘텐츠의 부재가 초래하는 우리만의 축제임을 인정하고 투자 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차별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잘 기획한 축제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성공적인 축제 기획으로 지역 경제 창출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 지자체가 바로 구미시입니다. 수십여 년간 제대로 된 대표 축제 하나였던 구미시가 지난해 라면 축제 하나로 대박을 터뜨리며 10만 인파가 몰리는 등 전 국민이 찾는 축제로 등극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심라면 구미공장은 올해 초 200억 원을 투자한 후 추가로 100억 원을 더 투자해 생산 설비를 늘렸고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정대로 이어져 구미시의 경제적 유발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또한 라면 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 4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야시장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홍을 얻었습니다. 우리 구도 단순 행사와 재미를 넘어 성서공단, 별빛 캠핑장, 전통시장 등 보유 자원을 활용한 축제다운 축제를 기획해 잠자던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띨 새롭고 가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고 단순 행사성에 그치는 축제에서 벗어나 달서구를 알릴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축제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예산,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소규모 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축제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 쇠퇴해가는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개최 및 와룡시장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축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제의 성공적 요인은 기획력은 물론 홍보가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제 홍보를 위한 담당 부서 일원화를 통해 대표 축제 캐릭터 개발, 온 오프라인 홍보, 스타 마케팅, 굿즈 개발 등 가감한 예산 투입과 추진력으로 축제의 성공을 이끌어 주십시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구미시 역시 라면 축제 1회차에 장소, 교통 문제 등으로 지역민의 불만과 비난을 받으며 실패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축제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며 축제의 정체성을 높여 우리 달서구의 축제가 관광 상품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0월 19일 오후 1시와 5시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홀에서 가족 뮤지컬 어린 왕자를 개최합니다. 본 공연은 지역 대표 어린이 축제 예스키즈존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펼쳐집니다. 공연은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 예술적 소통을 목표로 하며 동화적 요소와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연출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연 관람 후에는 어린 왕자 퍼레이드와 퍼포먼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매는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무료 티켓이 제공됩니다. 5세 이상 관람가로 진행되며 예매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어린 왕자 랜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기획 시리즈 인터미션 가을 공연이 9월 21일 오전 11시 그랜드홀 로비에서 개최됩니다. 인터미션은 클래식 공연의 중간 휴식을 의미하며 하루의 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인터미션 가을 무대는 여름의 무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첼로 김영환, 클라리넷 황은진, 피아노 배진영이,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과 멘델스존의 무언가, 호레의 나비,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등으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김영환은 프랑스 파리 사범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후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에서 독주회를 진행하였고, 황은진은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석사 졸업 후 다양한 현대 음악제에 참여하였으며, 배진영은 프렌즈 앙상블 리더로 활동 중입니다. 클래식의 매력을 느끼기에 좋은 기회가 될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게 표창을 전달한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는 지난 4일 지사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를 초청해 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땀 흘린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고자 2024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식을 열어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무인장기요양제도 현장에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종사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개최했으며, 우수종사자를 비롯한 소속 기관 관계자들과 건의 및 애로사항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재만 지사장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은 무인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인재이다며 우수 종사자들의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고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120 달구벌 콜센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콜센터는 시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합니다. 120 달구벌콜센터는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정보에서 생활민원뿐 아니라 문화행사까지 알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접수된 상담 민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담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맞춤형 민원 응대를 위한 상담원 특별교육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효율 지킴이 약국, 버스 노선, 무료 개방 주차장, 쓰레기 배출 및 수거일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정보는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도 제공합니다. 연휴 기간 120 달구벌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휴대전화, 문자, 24시간 상담 가능한 보이는 ARS 등 다양한 채널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 어르신 건강클럽 운영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소모임인 어르신 건강클럽 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클럽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교육과 레크리에이션 참여형 활동 등을 진행하였으며 소모임을 구성하여 구성원끼리 건강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각 클럽별로 8회 이상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강서 소방서 119 구급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소식입니다. 대구강서 소방서는 119 구급대가 지난 7월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 구급대는 사고일 오후 7시 반쯤 관내 헬스장에서 흉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장 김경수, 신구범, 소방사 백이환 대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환자는 구급차에서 2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장 충격기, 가슴 압박, 산소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구급대원들의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로 회복된 환자는 대화까지 가능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퇴원한 환자는 생명을 구해준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을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효성 샛별 윈드 오케스트라가 전국 관악 경연대회 이관왕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효성중학교는 효성 샛별 윈드 오케스트라가 2024 제48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금상, 2024 제7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회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효성 샛별 윈드 오케스트라는 2020년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결성한 자생 오케스트라로 매년 연주회 개최를 꾸준히 이어오며 2021년 제45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동상, 2022년 제46회 대한민국 합주 경연대회 금상, 2023년에는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금상, 대구 국제 합주 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하고 가정이달 맞이 제1회 작은 음악회 및 창단기념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달서구청 초청음악회에 참가하였으며 이어 가정이달 맞이 제2회 여외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일주일간 진행된 여름 관악 캠프를 통해 악기 연주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교우관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전국 관악대회 이관왕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당중 제9회 초록우산 감사편지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성당중학교 전교생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감사 포스터를 제작하여 제9회 초록우산 감사편지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인성교육 학생 마음챙김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성당중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우수 참여 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보낸 간식 트럭으로 전교생이 추러스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학년 학생은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편지를 쓰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게다가 간식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9월 1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 관내 상인문화마을에서 외국인 근로자 24명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러브인 달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국 생활 정보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 내 주요 문화시설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도자기 만들기와 같은 전통문화 체험을 하고 월곡역사공원을 탐방하며 일상 속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에는 대구 전체 외국인 인구의 34%인 약 12,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0월 10일에는 계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개 공예 체험과 김밥 만들기, 자연 체험 및 플로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0일 구청 현관에서 자매결연 도시 성주와 함께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주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인 참외, 샤인머스켓, 참외 유과, 참외잼 세트, 고구마, 건표고버섯을 사전 주문 접수를 통해 약 700만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이 직거래 행사로 성주 농업인들에게는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 달서구는 성주군의 품질 좋은 상품으로 풍성한 추석 명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달서구청 직원들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릴 기회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도농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슬산 유스호스텔이 지난 9일 로비에 청소년 방문객들을 위한 미니 도서관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적과 꼭 등을 보관하던 수납 공간을 활용해 임직원들이 1인 1도서 기증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도서로 가득 채운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셀프 책갈피 만들기 존을 설치하고 책갈피 또한 색연필, 사인펜, 고밈 스티커 등을 비치하여 비슬산 유스호스텔을 방문하는 남녀노소가 쉽고 재미있게 독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미니 도서관에서 자율적인 독서에 참여하고 나만의 책갈피를 만드는 재미있는 체험도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논공읍은 추석을 맞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풍성한 한가위 장과드리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논공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주관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저소득계층 7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명절 상차림이 어려운 가구에 송편, 과일, 전 등 음식을 전하면서 안부를 묻고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하나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철훈 논공읍장은 읍에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어려운 주민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